지금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검찰 조사 중에 긴급 체포가 됐어요. 근데 이분만 왜 긴급 체포됐을까 제가 생각해요. 여쭤보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시네요. 네, 그런데 그 이분은 제가 추측이에요. 이건 100%.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늘리잖아요. 올리신 분? 상납금을. 근데 그 올리는 과정이 이제 관행적으로 5천만 원씩 주던 거를 박근혜가 1억으로 올려라 그랬으면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셀프로? 오히려 저는 이분이 혹시 5천만 원인데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좀 올리셔야죠. 그러고 1억으로 올리지 않았을까? 요거는 일단 그 흐름을 좀 알려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먼저 남재준 들어갔고요. 네. 남재준은 좀 셌어요. 남재준의 발언은 국정원이 지금 탄압받고 있다 이런 느낌이었다고. 국정원은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다음에 이병호가 들어갔어요. 남재준 다음에 원래는 이병기 국정원장이거든요. 순서가 좀 바뀌었죠. 들어간 순서는. 네. 이병호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안보 중세가 이 중에서 국정원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였고요. 네. 이병기는 들어가면서부터 죄송하다, 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협조적으로 나오신 분이라고 보는데 이병기가 긴급 체포되면서 바로 구속영장 치겠죠. 이틀 안에 이제 해야 될 거고. 그렇게 해서 1억으로 올리는 과정이 주도적이었을 거다. 제 추측이고요. 그런데 더한 것은 그렇게 1억으로 올린 이분이 국정원장 하다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영전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뇌물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 돈으로 뇌물성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름하여 매관매직. 그렇게도 말할 네, 수 네.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19대 때 국회를 하면 그 국회 할 때 운영위원을 했거든요. 그때 김기춘 비서실장을 상대해 봤고 그다음에 이병기 비서실장까지 상대해 봤어요. 그런데 이병기 비서실장에 대해서 처음엔 제가 호의를 갖게 된 이유가 김근태 선배가 한창 공산주의자로 막 매도될 때 이병기가 김근태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민주주의자다 이런 증언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괜찮게 봤는데 이번에 막 5천만 원을 1억으로 올리고 이것도 석연치 않고 또 그렇게 1억으로 올린 국정원장이 비서실장으로 가고 이러니까 선한 얼굴 뒤에 더 의문스러운 무엇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남재준하고 이병호도 네.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되겠군요. 남재준 이병호도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어쨌든 국고 손실, 국정원의 특활비가 박근혜의 쌈짓돈처럼 비자금처럼 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랬을 경우 이게 국고 손실에 해당하고 이 국고 손실을 주도하게 되면 5억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때릴 수 있더라고요. 이게 엄청 큰 범죄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고 손실은 손실인데 네. 이병기 같은 경우는 일종의 뇌물죄 같은 것들이 적용되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다.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정원장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 말은 청구하겠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되게. 네. 때를 보고 있다 이런 뜻이지. 그렇죠. 사실은. 네, 네. 근데 연결해가지고 네. 지금 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실은 뭐 좀 더 우리 느낌적으로 나오면은 뇌물이죠, 뇌물. 네. 이 의혹이 이제 저번에 또 우리 방송들에서 정치권 자유한국당은 과연 받은 게 없을까 이런 이야기 했는데 최근 보도 보니까 아마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검찰 발로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빨대들이 네. 이야기해주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현재 국회의원 당연히 다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 예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겠죠. 그게요, 야당도, 당시 야당도 네.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정보위원들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5명이라고 지금 지명됐잖아요. 5명이다. 그러니까 검색을 해보면 그 당시에 19대 국회에 정보위원장, 네. 여야 간사, 그 중에서 특히 당시 여당 간사, 한 사람 누군지 알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찾아냈어요, 네티즌들이. 그럴 것도 없이 네. 우리가 맨날 방송을 했던 게 이 사람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네, 국정원 네. 출신인데다가 네. 국정원 쉴드만 쳤어요. 실드 맞췄던 사람이고 네. 국정원 출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 지금 네. 민주당에도 한 분 계시지만 국정원 실드 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 국정원 직원들 니들 다 죽는다 이런 거잖아 지금. 그분 다 하시겠지만 우리는 실명 이야기 안 할래요. 네, 일단은 네.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봐서는 떡값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뇌물이잖아요 알고 보면. 그렇죠. 일종의 뇌물인데 검찰이 뒤에 붙이기를 액수가 그리 크지 않아서 액수가 뭐 이 어쩌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지금 그 얘기는요. 우리가 다 좀 지금 둔해진 거죠. 네. 그러니까 막 이 정말 많은 액수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회당 수백만 원씩 이게 적어요.
우리는 엄청 크죠. 한 달 월급이죠. 그러니까 식사라도 고가의 식사를 대접받으면은 국회의원이 그 기관을 쉽게 대할 수 없는 건데 당연하죠. 현찰을 받았다고 하는 건 뇌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상대방이 주는 거를 받아서 돌려주는 상황은 나 니들 이야기 들어줄 수 없어인 거고 그냥 그대로 받으면 보호해 줄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 수백만 원의 돈을 국정원에서 받는 거는 보통 국회의원들에게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굉장히 겁나는 일이에요. 가슴 떨리는, 무서워서. 국정원한테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받는 순간 대댕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늘 있잖아요. 뭐 비밀 유지가 될 거라고 봤나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돈을 받는 순간 꼬리 잡히는 겁니다. 이제 약점 잡히는 거거든요. 그걸 알면서 받을 만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아무리 국정원이라고 해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출처, 영처 이런 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언젠간 들통날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을까 싶은 생각 들어요. 그렇죠. 곧 나오겠네요, 이제. 나와야죠. 그게 검찰에 의해서 조사받고 처벌받는 건 별개고 일단 돈 받은 사람 나와야죠. 네. 나오고 그건 여야 상관없이 그럼요. 다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보도 보니까 국정원이 이름을 바꾼대요. 뭐 대국민 사과도 한다 그러고. 우리들도 이제 뭐 예전에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 뭐 이렇게 흘러봤지 않습니까? 네, 네. 이름 바꾼다고 사실 되는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환골탈태를 하거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국정원에게 국내 수집, 정치 개입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고리잖아요. 네. 북한에 대한 또는 뭐 산업 파이 뭐 이런 거에 대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법을 정말로 디테일하게 전에 그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국정원 직원이 불법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지금까지 약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국정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그 나온 해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국정원이 형사재판에 연루가 되면 굉장히 세게 다스리는 뭐 이런 법을 네. 발의를 해가지고라도 외부적으로도 해야 되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같은 것들에 대해서 대국민 공개는 못하더라도 확실하게 공개할 수 있게 사후에 국회에서 볼 수 있게 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 보게 하면 그건 뭐 언론에 누출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국회 사후에 공개하는 건 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후 공개를 했다면 이런 식으로 청와대에 비자금을 상납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국정원 자체가 혹시나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그 다음 네. 정부 계속 갔을 때 다시는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이런 걸 하지 않는 정말 누구라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 CIA 같은데 부끄럽다고 느끼지는 않잖아요. CIA에서 만약에 댓글하고 이렇게 상납하고 이랬다고 하면 미국 사회가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의 보수들은 그리고 자유한국당이나 뭐 일부 의원들이나 지금 전 국정원장들이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뭐 국정원이 상처를 입고 뭐 안보기관들이 상처를 입어서 문제다 이런 말 하는 거 진짜 말도 안 되고 더 문제죠. 그렇게 중요한 안보기관들이 국정원하고 군이 국내 정치에나 개입하고 그러다가 김정일 사망한 것도 51시간 뒤에 북한이 발표하는 거 보고 알고 그 아줌마가 발표했잖아요. 그거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요, 저는 그 돈 받은 거에 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돈을 받는다 무섭잖아요. 꼬리 잡히고 이게 내가 약점 잡힌다는 거 알면서 받는 관계는 얼마나 친밀한 것이냐. 그러니까. 자, 국정원 석고 대체해야죠. 네. 네. 자, 최순실 씨의 이화여대 입시 학사과정 부정한 특혜 이 혐의에 대한 재판에 2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네. 징역 3년 이 건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국정농단에 관련된 것들 말고 이화여대 입학 비리죠. 한마디로 말하면. 네. 징역 3년 나왔고요. 그 어제 이제 최종 출석에서 한 말이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대통령 뒤에서 일한 걸 약점 잡아서 억장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니까 네티즌들 한 말이 이거더라고요. 대통령 뒤에서 일하는 게 잘못이다. 그게 비선 실세라고 하는 건데. 이분한테는 비선실세라는 말도 안 맞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면 실세? 그러니까 아니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죠. 우리가 사극 영화에서 보면 그 비운의 왕녀나 비운의 왕비 옆에 상궁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대화를 하는 걸 보면 모든 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공주님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는 다른 객관적인 잣대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재판부가 최순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먼저 배우겠다.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는 공평과 정의를 말하면서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엄하게 훈계를 했군요.
네, 공개할 일이고요. 저는 여기도 이상한 게 있어요. 이화여대 교수들의 태도를 보면 이런 입시 비리에 아주 익숙한 태도들이에요. 한두 번 한 솜씨가 아니다? 느낌이. 아. 예, 이게 정유라 한 명일까. 그 학교를 나온 선배로서 네. 굉장히 걱정하시는군요. 그 학교뿐만 아니고 이게 소위 좋은 대학, 인류대학이라는 곳이 과연 입시 비리로부터 자유로운가. 정유라 맞습니다. 사태를 예. 보면서 특히 사학 같은 생각하게 경우는 좀 되고. 심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 국립대학이나 공립 같은 경우는 나름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사학은 교수들 자체가 생각이 다른 느낌?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시험만 봐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요즘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특기라든지 뭐 수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면접이 중요시되는 그런 경우에는 나쁜 마음을 먹으면 비리가 개입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악용해 먹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그 암기 위주의 시험에서 벗어나서 인성을 보고자 하는 무슨 면접 같은 게 많아지면 그걸 또 악용해 먹으니까 이 법과 제도라는 게 사실 좀 무력화되는 느낌. 그게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최순실이 한 말 중에 제일 웃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최순실이 세관과 관련하여 인사청탁한 거 있잖아요. 인천본부 세무관 어쩌고 그래서. 근데 이거를 고영태가 추천해서 정호성한테 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박 전 대통령이 인사 최종 결정권자인지는 몰랐으며 김 씨의 이력서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적인 자리는 사실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간다고 봐야죠. 가능합니까? 부리려고 생각하면. 공무원의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굉장히 이건 무식한 건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거는 쇼라기보다는 그 표쪼가리 하나, 그 무슨 추천서 하나 이런 게 뭐가 중요해. 그냥 내 맘대로 하면 되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좀 약간 모자란 척도 몰랐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줌마 같이. 사실은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박근혜 한마디면 우리나라의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서 행한 짓들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다 말이 안 되는 네. 게요. 그 최 씨가 고 씨한테 3천만 원 빌려주고 막 이러잖아요. 최 씨가 고 씨한테. 예, 근데 최고! 그런데 이 최 씨가요, 한 말도 이것도 웃겨요. 고 씨가 신용 불량이라고 해서 돈을 줬고 아는 형한테 얹혀 산다고 해서 각서 써서 담보로 3천만 원 빌려줬는데 아직도 안 갖고 있다. 고 씨가 신용 불량이라고 해서 돈을 줬고 왜 주냐고. 아는 형한테 업혀 산다고 해서 각서 쓰고 담보로 3천만 원 빌려줬다.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무슨 관계이길래?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또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고영태가 협박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1억 공갈 미수라고 하면서 고 씨를 고소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답은 안 하고 엉뚱하게 억장이 무너진다 이러면서 울분을 토한 거죠. 원래 좀 가까운 사이에 배신당하면 좀 그런 거예요. 응원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괜찮게 봤는데 이번에 막 5천만 원을 1억으로 올리고 이것도 석연치 않고 또 그렇게 1억으로 올린 국정원장이 비서실장으로 가고 이러니까 선한 얼굴 뒤에 더 의문스러운 무엇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남재준하고 이병호도 네.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되겠군요. 남재준 이병호도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어쨌든 국고 손실, 국정원의 특활비가 박근혜의 쌈짓돈처럼 비자금처럼 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랬을 경우 이게 국고 손실에 해당하고 이 국고 손실을 주도하게 되면 5억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때릴 수 있더라고요. 이게 엄청 큰 범죄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고 손실은 손실인데 네. 이병기 같은 경우는 일종의 뇌물죄 같은 것들이 적용되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다.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정원장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 말은 청구하겠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되게. 네. 때를 보고 있다 이런 뜻이지. 그렇죠. 사실은. 네, 네. 근데 연결해가지고 네. 지금 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실은 뭐 좀 더 우리 느낌적으로 나오면은 뇌물이죠, 뇌물. 네. 이 의혹이 이제 저번에 또 우리 방송들에서 정치권 자유한국당은 과연
받은 게 없을까 이런 이야기 했는데 최근 보도 보니까 아마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검찰 발로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빨대들이 네. 이야기해주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현재 국회의원 당연히 다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 예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겠죠. 그게요, 야당도, 당시 야당도 네.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정보위원들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5명이라고 지금 지명됐잖아요. 5명이다. 그러니까 검색을 해보면 그 당시에 19대 국회에 정보위원장, 네. 여야 간사, 그 중에서 특히 당시 여당 간사 한 사람 누군지 알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찾아냈어요, 네티즌들이. 그럴 것도 없이 네. 우리가 맨날 방송을 했던 게 이 사람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네, 국정원 네. 출신인데다가 국정원에게 국내 수집, 정치 개입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고리잖아요. 네. 북한에 대한 또는 뭐 산업 파이 뭐 이런 거에 대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법을 정말로 디테일하게 전에 그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국정원 직원이 불법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지금까지 약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국정원이란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그 나온 해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국정원이 형사재판에 연루가 되면 굉장히 세게 다스리는 뭐 이런 법을 네. 발의를 해가지고라도 외부적으로도 해야 되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같은 것들에 대해서 대국민 공개는 못하더라도 확실하게 공개할 수 있게 사후에 국회에서 볼 수 있게 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 보게 하면 그건 뭐 언론에 누출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국회 사후에 공개하는 건 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후 공개를 했다면 이런 식으로 청와대에 비자금을 상납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국정원 자체가 혹시나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그 다음 네. 정부 계속 갔을 때 다시는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이런 걸 하지 않는 정말 누구라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 CIA 같은데 부끄럽다고 느끼지는 않잖아요. CIA에서 만약에 댓글하고 이렇게 상납하고 이랬다고 하면 미국 사회가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의 보수들은 그리고 자유한국당이나 뭐 일부 의원들이나 지금 전 국정원장들이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뭐 국정원이 상처를 입고 뭐 안보기관들이 상처를 입어서 문제다 이런 말 하는 거 진짜 말도 안 되고 더 문제죠. 그렇게 중요한 안보기관들이 국정원하고 군이 국내 정치에나 개입하고 그러다가 김정일 사망한 것도 51시간 뒤에 북한이 발표하는 거 보고 알고 그 아줌마가 발표했잖아요. 그거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근데요, 저는 그 돈 받은 거에 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돈을 받는다 무섭잖아요. 꼬리 잡히고 이게 내가 약점 잡힌다는 거 알면서 받는 관계는 얼마나 친밀한 것이냐. 그러니까. 자, 국정원 석고 대체해야죠. 네. 네. 자, 최순실 씨의 이화가 네. 국정원 쉴드만 쳤어요. 실드 맞췄던 사람이고 네. 국정원 출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 지금 네. 민주당에도 한 분 계시지만 국정원 실드 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 국정원 직원들 니들 다 죽는다 이런 거잖아 지금. 그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실명 이야기 안 할래요. 네, 일단은 네.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봐서는 떡값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뇌물이잖아요 알고 보면. 그렇죠. 일종의 뇌물인데 검찰이 뒤에 붙이기를 액수가 그리 크지 않아서 액수가 뭐 이 어쩌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지금 그 얘기는요. 우리가 다 좀 지금 둔해진 거죠. 네. 그러니까 막 이 정말 많은 액수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회당 수백만 원씩 이게 적어요. 우리는 엄청 크죠. 한 달 월급이죠. 그러니까 식사라도 고가의 식사를 대접받으면은 국회의원이 그 기관을 쉽게 대할 수 없는 건데 당연하죠. 현찰을 받았다고 하는 건 뇌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상대방이 주는 거를 받아서 돌려주는 상황은 나 니들 이야기 들어줄 수 없어인 거고 그냥 그대로 받으면 보호해 줄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 수백만 원의 돈을 국정원에서 받는 거는 보통 국회의원들에게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굉장히 겁나는 일이에요. 가슴 떨리는, 무서워서. 국정원한테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받는 순간 대댕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늘 있잖아요. 뭐 비밀 유지가 될 거라고 봤나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돈을 받는 순간 꼬리 잡히는 겁니다. 이제 약점 잡히는 거거든요. 그걸 알면서 받을 만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아무리 국정원이라고 해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출처, 영처 이런 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언젠간 들통날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을까 싶은 생각 들어요. 그렇죠. 곧 나오겠네요, 이제. 나와야죠. 그게 검찰에 의해서 조사받고 처벌받는 건 별개고 일단 돈 받은 사람 나와야죠. 네. 나오고 그건 여야 상관없이 그럼요. 다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보도 보니까 국정원이 이름을 바꾼대요. 뭐 대국민 사과도 한다 그러고. 우리들도 이제 뭐 예전에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 뭐 이렇게 흘러봤지 않습니까? 네, 네.
이름 바꾼다고 사실 되는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환골탈태를 하거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대대 입시 학사 과정 부정한 특혜 이 혐의에 대한 재판에 2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네. 징역 3년 이 건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국정농단에 관련된 것들 말고 이화여대 입학 비리죠 한마디로 말하면. 네. 징역 3년 나왔고요. 어제 이제 최종 출석에서 한 말이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대통령 뒤에서 일한 걸 약점 잡아서 억장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니까 네티즌들 한 말이 이거더라고요. 대통령 뒤에서 일하는 게 잘못이다. 그게 비선실세라고 하는 건데. 이분한테는 비선실세라는 말도 안 맞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면실세? 아니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죠. 우리가 사극 영화에서 보면 그 비운의 왕녀나 비운의 왕비 옆에 상궁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대화를 하는 걸 보면 모든 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공주님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는 다른 객관적인 잣대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재판부가 최순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먼저 배우겠다.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는 공평과 정의를 말하면서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엄하게 훈계를 했군요. 네, 훈계할 일이고요. 저는 여기도 이상한 게 있어요. 이화여대 교수들의 태도를 보면 이런 입시 비리에 아주 익숙한 태도들이에요. 한두 번 아니다? 느낌이. 예, 이게 정유라 한 명일까. 그 학교를 나온 선배로서 네. 굉장히 걱정하시는군요. 그 학교뿐만 아니고 이게 소위 좋은 대학, 인류 대학이라는 곳이 과연 입시 비리로부터 자유로운가. 정유라 맞습니다. 사태를 예. 보면서 특히 사학 같은 경우는 좀 되고. 심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 국립대학이나 공립 같은 경우는 나름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사학은 교수들 자체가 생각이 다른 느낌?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시험만 봐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요즘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특기라든지 뭐 수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면접이 중요시되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검찰 조사 중에 긴급 체포가 됐어요. 근데 이분만 왜 긴급 체포됐을까 생각해요.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시네요. 네, 그런데 그 이분은 제가 추측이에요. 이건 100%.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늘리잖아요. 올리신 분? 상납금을. 근데 그 올리는 과정이 이제 관행적으로 5천만 원씩 주던 거를 박근혜가 1억으로 올려라 그랬으면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셀프로? 오히려 저는 이분이 혹시 5천만 원인데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좀 올리셔야죠. 그러고 1억으로 올리지 않았을까? 요거는 이제 일단 그 흐름을 좀 알려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먼저 남재준 들어갔고요. 네. 남재준은 좀 셌어요. 남재준의 발언은 국정원이 지금 탄압받고 있다 이런 느낌이었다고 국정원은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다음에 이병호가 들어갔어요. 남재준 다음에 원래는 이병기 국정원장이거든요. 순서가 좀 바뀌었죠. 들어간 순서는. 네. 이병호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안보 중세가 이 중에서 국정원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였고요. 네. 이병기는 들어가면서부터 죄송하다, 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협조적으로 나오신 분이라고 보는데 이병기가 긴급 체포되면서 바로 구속영장 치겠죠. 이틀 안에 이제 해야 될 거고. 그렇게 해서 1억으로 올리는 과정이 주도적이었을 거다. 제 추측이고요. 그런데 더한 것은 그렇게 1억으로 올린 이분이 국정원장 하다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영전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뇌물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 돈으로 뇌물성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름하여 매관매직. 그런 그렇게도 거죠. 말할 네, 수 네.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19대 때 국회를 하면 그 국회 할 때 운영위원을 했거든요. 그때 김기춘 비서실장을 상대해 봤고 그다음에 이병기 비서실장까지 상대해 봤어요. 그런데 이병기 비서실장에 대해서 처음엔 제가 호의를 갖게 된 이유가 김근태 선배가 한창 공산주의자로 막 매도될 때 이병기가 김근태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민주주의자다 이런